자, 남편들이 보통 보면은 외도를 딱 하잖아요. 외도를 하게 되면, 자, 남편이 외도를 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이 남편이면서 남자라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남편으로서만 살아오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남자로서도 살고 싶은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남자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재밌으면 돼요. 이 남편은 뭐가 필요하냐면 함께 행복을 하기 위해서 뭔가의 가치를 만들어서 자아실현을 해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남자일 때는 가족 책임의식이 없어요. 가족책. 그러면 이 원래 남편들은 자기가 일하는 거 또는 내 가족들이 좀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원래는 그랬거든요. 원래는. 여기에서는 받는 스트레스가 조금 달라져요. 근데 남자일 때는 재미없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재미없으면. 자, 보자고요. 그래서 아내가 아파해.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외도로 발견되고 난 이후에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 남편으로서는 어때요? 남편으로서. 지금 가족 체계 안에서 누군가가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뭐가 많냐면 남편으로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편은. 그래서 그만하라 그래요. 그만하라고. 아프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쥐가 아프게 해놓고. 근데 아프지 마라 그래요. 여기서. 자기가 아프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하라고. 괜찮으니까 그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뭘로? 남편으로. 너 지금까지 나랑 아내로서 잘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 남자잖아요. 아무리 이 남편으로서 잘하다가도 외도 관련되는 거나 남자 여자 관련되는 성에 관련되는 거 요 한마디가 툭 튀어나오면 뭐예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또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뭐 툭 한마디 던졌을 때도 이거 아닐 때는, 남자가 아닐 때는 아 맞아 그래 너만 행복하다 그러면 너 와이프가 집이 편안하기만 하면 뭐든 나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없어져요. 그런데 요번에는 약간 틀려요. 왜? 남자로서도 지금 가지고 두 개를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두 개를 다 가지게 되다 보니까 여기는 좀 편안해졌어. 근데 내 재미있는 거를 방해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 스트레스 하나 가지고도 힘든데 여기에 스트레스에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받아요. 자, 아내가 아파요. 대부분들의 아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추궁을 하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아픈 것도 스트레스고 추궁 들어올 때 그 이야기도 나한테는 스트레스가 이중으로 가중되니까 남편들이 외도 때 아내들이 추궁하거나 아내들이 뭐라고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외도를 견딜기만 하면 이 사람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나마도 좀 양반이야. 괜찮아요. 이 아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들었어요. 질병이 들었어. 그래서 어디가 몸도 많이 아파요. 자, 근데 더 웃기는 게 몸이 아파요. 그러면 남편으로서 어떻습니까? 되게 힘들어요. 내 와이프가 아프고 힘들면 되게 힘들어. 힘든 건 뭐예요, 남자한테? 스트레스예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안 아프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조금은 벗어나지고 싶어요. 그러지만 어쨌든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요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면서 뭘 합니까? 여기 또 남자를 또 가지고 있네. 외도를 했으니까. 여기 남자가 되니까 어딘가에 자꾸 재미에 빠져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내가 병들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멈출 것 같죠. 멈춰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없으면 자기는 여기서 거의 미쳐 죽거든요. 애초부터 없었으면은 버텨요. 여기서. 그런데 이 남자의 역할에 관련된 이 재미를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서 가게 되면, 외도는 그래서 한번 딱 들어가게 되면은 요게 플러스가 되거든요. 지금 요게 이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못 견디게, 이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면 이 노래 또 들어가요. 그러면은 아내가 병이 들니까 글로 나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빠져, 또 외도를 또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아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표정 안 좋고 병에 꼭 안 걸리더라도 계속 달달달 하면은 이거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뭐 배리 없어가지고 웃으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에게 더 이상 이걸로 인해서 나에게 더 이상 상처로 작용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일단 일시적으로 다 멈추게 돼요. 더 악화되는 걸 예방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어. 근데 이 병이 더 깊어졌어.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할 때 보면 심장 수술하신 분이 계세요. 심장 수술하는 날이에요.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테이블 데스가 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 견뎌지질 못하는 거예요. 물론 매도 기간이 좀 오래됐어요. 자, 본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 스트레스, 이 남편으로서의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 그 남편의 생각에서 잠깐 동안 여자를 잠깐 만났어요. 잠시 잊고 있었죠. 그래서 수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갑니다. 아내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4선, 이 테이블 위에서 내가 4선을 넘나들고 있을 때 어떻게 너가? 이 집은 해결하는 데만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이 근본에 관련되는 걸 아내가 받아들이려고 들질 않아요. 왜? 이 남자와 이 남편의 관계상을 이해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건 난 뭐냐? 이렇게 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이해라는 건 뭐냐면 여자는 이래요. 왜? 감정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는 여자에게서 이 스트레스와 이 스트레스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는 여기 가서 힐링하려고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받은 스트레스는 여기 가면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스트레스는 그 상관력 끌어내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 되는 것 뿐이에요. 한 번 남자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벗어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남편은 기본이 뭡니까? 남편은 남자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남자에게. 이 두 개가 이렇게 공존되어 있으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남자가 그거 아는 순간부터 또 다 무너져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상상을 못해요. 자, 이랬다 그랬으면은 어디에 죄를 진 거예요? 가족한테 엄청나게 큰 죄를 졌잖아요. 근데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니까 남자의 삶을 또 알고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으로 가다 보니까 도대체 난 뭐 한 거지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야 될 가치성을 전혀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날. 이 두 개가, 정반대의 이 두 개가 넘나들기 시작하거든요, 남자들이. 일로 가면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고, 일로 가면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고, 죽는 날까지 자기가 감당할 자신이 없거든. 하나 가지고도 감당 못해요, 남자는. 근데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게 바로 관계 중독인 외도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내가 아플 때 이놈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아플 때 더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남자기 때문에.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아파요. 우리 여자들은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막 해서 어떻게든 막 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잖아요. 회피하고 싶어요. 그게 싫어요. 내 아버지 엄마가 아프다는 그 자체가 싫어요. 그냥 못 견디겠어요. 자기가. 왜? 나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물론 이제 가면은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바로 남편으로서 가지고 가는 의무이기도 하면서 바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가 작용해요. 예전에는 이걸 견뎠어요. 이게 없을 때는. 외도가 없을 때는 이게 견뎌졌는데 외도가 딱 발생되면은 이 스트레스를 여기서 해소하려고 들어요. 재미에서. 근데 여기서도 같이, 여기도 스트레스 받고 여기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 다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상간녀를 공격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 엄청난 스트레스죠. 공격하고 있는 이 여자도, 그 아내도 엄청난 스트레스죠. 이쪽도 스트레스, 이쪽도 스트레스면 이 남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이쪽으로 가든가 아예 이쪽으로 가든가. 근데 이쪽으로 갈 때는 남자 다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간녀 소송을 통해서 내 남편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재밌는 게 남자를 잃어버리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남자를 잃어버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 열정이 없어요. 아들끼리 다 병신돼서 들어온 거예요. 너 왜 이래? 그러니까 네가 하는 대로 다 할게. 그냥 하는 대로만 해요. 옛날에 큰 소리 막 치고 그랬던 사람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내가 하라는 것만 해요.
열정이 사라져서 그래요. 자, 그런데 아내가 싫어. 나 이제 이걸 일로 가버려. 둘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선택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해 놓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회복해 놓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일깨워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죗값은 그래도 치러야지, 그지? 그때 가서 하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을 해놓고 하라고. 그래야 이쪽도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한테는. 그럼 남자가 얼마나 신나서 하는데요? 모르죠. 상간녀 소송하는데 세상에 남편이 더 적극적이야. 이해 안 가죠?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내 편이 누구 편이었는지를 알게 되지.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고 가장 특별한 나의 편이 이 남편이에요. 남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나의 편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남편이 남편으로서만 살다가 이제 남자의 맛을 딱 들으면서 요즘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를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양쪽의 스트레스를 다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중독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없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상응하고 있는 아내이면서 여자인 딱 유일한 그 사람만이 이 여기에서 이 조절 관계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각자 개인들에게 다 틀려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